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전 세계의 학부모들과 언론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교실에 CCTV가 버젓이 달려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영상을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한국 학생의 행동이 중국을 벌벌 떨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학부모에게 학생들을 지켜보게 하기 위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한 중국의 한 학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중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배기한, 즉 약 3만 원가량을 내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접속하기 위한 가격이 3만 원가량이었으며 이는 매달 내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실 내에 카메라를 5개나 설치해 학부모들이 원할 때마다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내를 훤히 비추는 이 카메라는 아이들을 언제든지 세세하게 지켜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를 전혀 모른 채 학업에 임하며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CCTV 화면으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남성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보게 됐다라며 유쾌하진 않지만 보다 보니 유용하며 아들을 지켜보는 게 재밌었다며 소름 돋는 감상평 아닌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이 학부모가 논란이 된 건 이 교실 내 CCTV에 대한 경험담을 중국 SNS인 웨이보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죄수 취급한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학교는 안정상의 이유, 또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며 변명했지만 전 세계 학부모들에게 불편한 시선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해외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학부모가 교실 내 카메라 설치를 경악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교육은 알면 알수록 색다름을 기존 교육과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농촌보다 인구가 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 학생들은 도시 학생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는 공평한 교육 기회의 부여, 질적 제고를 통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혁신적 인재 양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GDP의 4%를 교육에 투입하여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의 교육은 취약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4단계로 나뉩니다. 학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더해 6년, 고등교육 4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전략에서는 고등학교 진학률을 90%까지, 대학 진학률을 2010년에 26.5%에서 궁극적으로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교육은 상당히 다른 우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신분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지배층만 교육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졌고 그에 따라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해서 대학 공부를 시켰고 자식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방이 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고 휴전이 되었을 때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남아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했던 것처럼 선진국으로 유학을 갔고 학위를 딴 후 귀국해서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 사회 정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한국 교육과 한국 학생들의 엄청남에 놀라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 교육은 고르게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아도 별상관을 하지 않지만 한국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노력이 너무 심한 경쟁이 되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 잡으려는 노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학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도 쓰지 않고 바이올린과 태권도로 배울 수 있는 OECD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중국 내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한 사건이 이번에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른바 교실 스트리밍이라고 불리는 교실 내 CCTV 감시로 지금까지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보호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사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관찰 대상으로 바라보며 흥미로 느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행동 방식에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부모들의 눈에 찍혀 인권 침해 또한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학생이 보인 행동이 전 세계로 퍼지며 중국 내에서부터 시작해 한국 학생의 대단함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매달 보는 시험만 해도 5가지가 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돈을 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한 소녀가 시험 시작단 15분 만에 종이를 단상에 두고 나간 겁니다. 부모들은 누구냐며 이 학생을 찾았고 이 소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거금을 들이고 교육을 시키며 감시까지 하고 있던 중국 부모들은 쪽팔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설명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한국 교사의 우수성입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1인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주말 근무, 야외 지도, 야근, 숙직 등 학교 일을 위하여 기꺼이 유연하게 스케줄을 바꾸어 줄 뿐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을 철저히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25% 내외의 보통 인력이 교사를 지원하는 데 비하여 한국은 5% 이내에 드는 고급 인력이 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조금 손상되긴 하였으나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고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여교사는 수년째 신부감 1위에 올라가는 인기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교사로서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받습니다. 한국에서 교사가 학생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임지고 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의 교사는 거의 정년을 보장받는 철밥통입니다. 미국은 고3의 30%가 중퇴를 합니다. 고3이 되기 전에 중퇴한 수까지 합치면 거의 5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명의 학교 중퇴자가 얼마나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중퇴하는 미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이 중퇴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은 소수로 변합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낮은 학교라도 학교의 높은 출석률은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고 숙제를 해오며 세계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무지막지한 양의 지식을 주입받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한국인들의 박식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일부분만 깊이 있게 조사,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 교육 수준과 높은 교육열의 바탕을 둔 경쟁으로 대부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국민 전체의 수준이 높으면 인재 유출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상위 1%의 인재들이야 다른 나라에서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으며 뺏고 뺏길 수 있지만 국민 전체의 수준이 높으면 국가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인재가 한 명이 나오면 한국은 그 인재를 도와줄 많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은 자신들끼리는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없지만 외부의 최고 인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일하며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